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습 동기 강화 요소 중 첫 번째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째는 두 번째 요소인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각각의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의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학습 동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 효능감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걸 자아 효능감이라. 이러한 자아 효능감은 주로 작은 성공, 1kg 정도의 내가 체중을 조절하겠다 할 때 그럼에 대한 성공감 등 이런 작은 성공 경험과 롤 모델을 정해 모델링을 하는 경우, 또는 주변 친구를 라이벌이 아닌 라이벌로 보지 않고 자기 목표에 집중한 경우,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 즉 부모님, 선생님 혹은 동료, 친구들로부터 격려, 칭찬, 지지를 받는 경우에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자세를 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세상에 딱 나 하나밖에 없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사랑하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념의 비교를 해봤을 때 자아 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효능감이 있냐 없냐 때,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즉, 두 번째 나에서 말한 것처럼 자아 효능감은 자아 존중감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아 효능감이 높았을 때는 자아 존중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효능감이야말로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자기 효능감이 있었을 때 아주 드높은 이 사기와 함께 학업에 몰두하면서 목표, 성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 효능감과 학습 동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학자인 반두라는 자아 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며, 인간의 감정, 생각, 동기, 이 행동을 정하는 가장 중요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과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실제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 수행능이 높은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과제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흥미, 그 고통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즐거움,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에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 달성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혹은 배움이 부족하다 여기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욕구나 동기는 강력한 겁니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이 학습의 기초가 되고 학습 동기에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아효능감에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아주 작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거기서 성공한 경험, 작지만은 성공한 경험을 성취감으로 통해서 자아효능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달성하기 어려운 걸 했을 때 오는 실패감은 학습 때 무력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가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다른 사람 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그 사람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효능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상자인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한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줬을 때 긍정적인 칭찬을 해줬을 때 효능감을 매우 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자아 효능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아 효능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찾아보고 그리고 단점을 보지 않고 항상 장점을 바라볼 때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성취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동기가 강화되며 더욱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한 5가지 정도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특히 자녀들의 자아 효능감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가, 어떻게 키우는가라는 양육 방식에 있습니다. 항상 지시율변도가 아니라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민주적인 가정, 그리고 자녀와 관계가 대화가 통하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자아 존중감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 성취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지극히 미친다. 초등학교 벌써 2학년 때부터 아동들은 학업 성적을 자신의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학업 이외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학업 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업에 대한 결과의 기대치 혹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안 됐을 때 나는 잘 안 돼 하면서 부정적 자아 개념이 많이 형성돼 있고, 학업을 잘했을 때, 학업 성취했을 때 오는 이 자아 존중감은 끝없이 높아지는. 따라서 학업 성적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부모님 못지않게 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그 같은 긍정적인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흔히 학자들이 얘기한 비급관련 효과, 그 제자에 대해서 잘할 거라는 믿음을 줬을 때 그 제자는 반드시 더 잘 되더라, 그 결과를 성취하더라는 비급관련 효과 부분, 교사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또래 집단의 아이들, 특히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매끄러웠을 때 자기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또한 학업에 몰두하면서 학업 성과도 지극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섯 번째 나온 것처럼 이 선천적인 요소인 외모에 대해서, 외모도 매우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기 10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모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인성, 그리고 그런 자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적인 외모를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동들의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킨 데는 외모와 같은 이런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 환경,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 성과, 이런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또래 집단 혹은 부모님, 선생님들이 칭찬과 인정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 지지 지원 같은 것들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크나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그 부분에 실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은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귀한 존재이고 무엇인지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학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한 집중을 하게 되면서 학업 성과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과 잠재 능력을 늘 찾아보는 자세를 갖도록 얘기해 주면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자아 존중감과 자존감이 극대화되면서 학업 성과도 더욱더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 동기 강화 요인 세 번째, 진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